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42만원이고요. 마이너스 6만원입니다. 12월은 정말 저한테는 힘든 달인데요. 그래도 오늘은 손실은 났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원래 제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면 수익과 손실을 떠나서 별로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대로 됐다. 단지 손실이 발생됐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전에 어제 영상 댓글에 무상증자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이버 같은데 무상증자 쳐보시면 거기에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개념보다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을 때 매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신이라는 종목이 있다 이러면 이 종목이 유보율이 많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그때 매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무상증자 발표가 나오고 나서 급등하고 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다면 주로 매도를 해버리고요. 신규 진입은 잘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계산을 하기가 일단 어렵다는 것하고 일단 무상증자가 발표되면 투자자들이 그걸 호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체로요. 급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이 종목이 가치평가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기대 심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급등하는 모습이 주로 나오거든요. 근데 막상 이 종목이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권리락 되기 전에 팔고 나와버리든지 어느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나면 추가로 따라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하질 않습니다. 그냥 늦었구나 그러고 이제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마 문의 주신 거는 무상증자 발표 나오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 종목을 이제 실제로 권리락이 이루어지고 이제 주가가 증자가 된 만큼 내려가서 출발을 하니까요. 이때 어떤 식으로 해서 수익을 실현하거나 혹은 손실을 줄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 전공 분야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저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전 대부분 다 정리하고 빠져버리는 입장이라서요. 실제 권리락 이후에 가격 조정된 이후의 움직임은 저는 아예 그냥 관심 종목에서 빼버립니다.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그런 뉴스가 나와서 호재가 터져서 올라가면 어느 시점에서 팔고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경우는 저는 거의 해보질 않아 가지고요. 잘 모르는 분야라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시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간밤에 미정시가 이게 지금 상승했죠. 상승이라 그러기도 참 그렇습니다. 0.28% 0.01% 이렇게 지금 상승이라기보다는 하락이 멈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발생되고 있는 이 현상은 일본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 보고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일본 증시인데요. 또 내려가고 있죠. 이게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암시하는 어떤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일본의 은행 총재가 장기적인 부분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듯한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주가가 급락해 그동안 이제 일본은 금리를 올리지 않는 쪽으로 미국이나 전 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저금리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기조를 바꿀 것이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생각보다 빠르게 어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급락을 해버렸는데 일본 은행 총재가
자기가 했던 이 표현이 금리 인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완화를 시도해 봤는데 안 먹히죠. 시장은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걸로 이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밀려버렸고요.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이게 왜 악재인가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악재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악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저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일본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 일본에서 보유하고 있던 그 미국 국채를 매도할 가능성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국채 가격 하락, 국채 금리 인상 뭐 이런 쪽으로 연결돼서 그게 영향을 좀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뭐 3.5 정도 있다가 3.7까지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그 금리가 인상된다는 효과를 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것 같으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기술주의 그 악재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지금은 연준의 금리 인상 부분이 아니고 일본이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가지고 있던 미국 국채를 매도를 하는 뭐 이런 현상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결과적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가 떨어진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연준에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 같으면 기술주의 악재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본에서 금리 올린다고 해서 이게 그 미국의 기술주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환율은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도 보시면 원달러 환율조차도 지금 달러가 약세를 치어버리니까요. 달러가 약해지니까 원화가 강세를 해가지고 1285원까지 가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1285원이거든요. 이게 1400원대 가가 있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오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에 나온 전문가가 한 1100원대까지도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기보다는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적어도 그 우리나라 증시를 대거 매도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에 그렇게 악재는 아니다. 일본 증시의 악재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일본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그 미증시 하락 우리나라 증시 하락 이렇게 연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일본 증시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증시가 그 뭐 반등했다고 하긴 좀 그렇죠. 0.01%니까 그 반등했다고 그러긴 좀 그런데 하락이 멈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멈춰지는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제 이제 일본에서 금리 인상 우려감이 작동하면서 그 일본 증시가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많이 빠졌었죠. 좀 빠진 부분이 미국 증시에까지 악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하락을 멈췄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 정도 선에서 반등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왜냐하면 그 산타랠리 아무리 그래도 그 산타랠리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뭐 배당 뭐 이런 적도 있고 그 연초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기보다는 위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위쪽으로 올라간다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승 쪽으로 반등 쪽으로 반등한다면 대충 지금 이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고점에서 1차 하락하고 그 다음 2차로 또 빠져 정도 내려왔으니까요. 대칭으로 그려보자면 여기 정도까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온다면 1차적으로 한 여기 정도까지 11,000선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오늘이 12월 21일인데요. 이 달력이 어떻게 되죠? 달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공휴일이 있을까봐. 12월 23일 금요일까지고 그 다음 27일이 이제 배당 그 기산일이 될 것 같거든요. 28일이 배당락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날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오늘이 21일이니까 22, 23 목금 월
화요일 정도 되니까 날짜가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 시점에서 뭐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매도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틀째 산타랠리는 있다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산타랠리의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저는 상승적으로 보고 베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고 틀리면 제가 손실을 입으면 되니까요. 나름대로 좀 약간의 확신을 가지고 상방 쪽에다가 베팅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다른 증시 한번 볼까요? 일본 증시는 지금 뭐 요 정도 빠지면 일본 증시도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고요. 요건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특수한 경우로 인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우리나라까지 연결짓기는 좀 그렇지 않나 싶고, 중국 증시도 대충 하락을 멈추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 반등 쪽에 기대감, 다우지수도 지금 하락이 멈추죠. 반등 쪽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황은 대충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장중의 특징주인데 이 부분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늘도 장중에 보시면 중국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이거 메가이시스 이 종목은 인공호흡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런 거 올라가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뭐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는 확진자가 급증해 갖고 그 응급 환자가 늘어나면 그 코로나 초창기 때 그랬었죠. 2년 전인가 그때 처음 나왔을 때 호흡이 가쁘면 인공호흡기가 있어야 그 산소호흡기 그게 있어야 생존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막 그 인공호흡기 막 산소호흡기 만드느라고 막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GM인가 거기에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 강제적으로 막 만들으라고 명령 내릴 정도로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생각할 때 지금은 그렇게 막 중증도 심해가지고 막 사망자 급증 이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제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초기에 때하고는 다르지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좀 늘고 있는 편인데 별로 걱정 안 하거든요. 제 주변에서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월드컵 중계 봐도 아시겠지만은 뭐 그 수많은 관중들이 마스크 하나도 안 끼고 그냥 막 그대로 응원하고, 그러니까 걸리면 걸려봐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요.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리튬 관련해 갖고 잘 날아가다가 오늘도 이제 대장주인 그 하이드로 리튬 갭 떴다가 눌러가지고 하락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얘 빠지니까 이제 이등주도 더 빠져버리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어떤 테마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TYM 이 종목 그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가지고 계신다는데요. 지금 수익이 상당히 잘 나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축하드리고, 뭐 이런 종목들 농기계 관련한 뭐 이런 종목들 테마 지금 계속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뭐 그 코이즈 이 종목도 아마 리튬 관련한 종목이지 싶은데 이런 식으로 뭐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 종목도 20몇 프로까지 올라갔을지 싶은데 지금 끝나고 보니까 또 막 내려왔네요. 이게 투자자들의 심리가 올라가는 종목에 확 몰렸다가 빠지면 또 손절하면서 쭉 빠지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그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부분은 뭐 어떤 테마를 형성해 갖고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간다기보다는 몰려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몰려가지고 이제 급등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거 딱 그 점심때 이게 걸려가지고요. 제가 지금 오늘 그 플러스 20만원 좀 날 거를 또 대응이 안 돼가지고 마이너스 6만원으로 끝나버렸는데요. 이게 하필 또 점심시간에 걸려가지고 유신이라는 종목이 오늘 그 급등했다가 밀렸죠. 이게 참 분봉으로 보시면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라리 그 뉴스가 없었으면 이렇게 안 내려갔을 건데 여기서 그냥 그 대충 이 정도 선에서 끝났을 건데 그거 대단한 뉴스 하나 나와가지고 그 수도권에 GTX 빈가 뭐 그 철도 개설하는 그게 뉴스가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아마 대우 컨소시엄에서 그 낙찰되는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면서 그 대우 컨소시엄에 유신이라는 회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유신하고 도화 엔지니어링하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들어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 도엔지니어링은 많이 안 올라가니까 빠져도 적게 빠졌는데 올라갔다 요 정도 내려왔는데 유씨는 너무 그 확 올려들었다가 다시 되돌아가 버리니까 손절하면서 뒤로 더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 없었으면 이렇게 안 빠지고 이 상태에서 끝났을 건데 저는 여기서 잡고 있었거든요. 원래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다가 어제 가지고 있는데다가 50만 원 더 추가했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50만 원 더 추가했는데 여기서 추가했고 갖고 있었는데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내려가 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이 추가로 잡았는 게 손실로 그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괜히 뉴스 나와가지고 점심 먹고 오니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응을 못 해가지고 그냥 아깝게 이게 제대로 됐더라면 수익이 좀 났을 뻔했는데요. 대응을 못 해가지고 오히려 손실로 아쉽게 마무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진 종목 중에는 일단 저는 이제 한미글로벌 이 종목을 대장격으로 보고요.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충분히 빠졌으니까 얘가 대장격으로 보고 그 한미글로벌 올라가면 한미글로벌 이제 비중을 이제 100만 원이고요. 올라가면 유신도 따라 올라갈 거다 싶어 갖고 유신 매수하고 그다음 도엔지니어링 매수하고 그다음에 현대에버다임까지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매수했는데 그 유신 급등하다가 밀리는 바람에 다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늘 그 손실이 조금 발생돼 버렸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지나가 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가진 종목 중에 한미글로벌, 유신, 도엔지니어링, 현대에버다임 요건 이제 개인적으로 그 네옴시티 혹은 뭐 지금 우리나라도 철도 건설 뉴스가 나오고 계속 좀 그 건설 쪽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빠졌으니까 이제는 한번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 한미글로벌 요 종목도 지금 보면 충분히 빠져가지고 이제는 상승을 노리지 않는가 싶어서 그래서 이제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종목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가진 종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 태경BK하고 태경산업은 원래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그 배당이라든가 뭐 이런 기대감 이쪽으로 해서 지금 제가 잡고 있는데요. 태경산업은 오늘 50만 원 더 잡았습니다. 원래 100만 원 가지고 있던 데서 50만 원 더 잡았고 150만 원 잡았는데 이 종목도 지금 힘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저 27일까지 매도 안 하고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빠졌지만 그대로 홀딩할 생각이고요. 그다음 태경BK 얘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거 2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이걸 뒤로 밀어버리네요.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이것도 그 JP모건이 막 그 매도 치고 이러는 바람에 좀 주로 밀렸었는데 이제는 여기까지 빠지는 건 좀 오바지 싶은데 하여튼 그 아래쪽으로 계속 누르는 어떤 힘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뭐 저는 실적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실 보더라도 매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현재 한 2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한일단조 1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오늘 그 한일단조를 50만원으로 줄이고요. 그 다음 빅텍을 50만원 잡았습니다. 이건 이제 왜 그랬냐면 그 한반도의 어떤 지정학적 위험 이게 이제 조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북한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한 뭐 로켓 그 미사일 이런 쪽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 F-22가 뭐 훈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 도발 이런 걸로 해서 한일단조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못 올라가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반반 나눴습니다. 한일단조 50만원, 빅텍 50만원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돌발 악재에 대비해서 그냥 해지용으로 위험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두 종목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게 셀바스 AI인데요. 이 종목은 오늘 추가해갖고 지금 200만원입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했냐면 이 그림이 상당히 좋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 급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밀리고 지금 계속 그 종가를 밀어 올리고 있거든요. 이건 아직까지 누군가가 이 종목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고 올리다가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지면 급등시키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 올리기에는 여기 그 매물이 많기 때문에요. 그 세력 입장에서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서 그 쭉 끌어올리면 아래쪽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익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하면서 다 팔아버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 끌어올리는 세력 입장에서는 그
남존일 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는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렸다 내렸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충분히 그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익 실현해가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도 이제 본전 왔다 싶으니까 대부분 다 손절하고 해서 물량 다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 땡겨 올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 모양이 계속 위로 밀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시세가 살아있다 이런 의미로 실제로 이 종목에 지금 조금 그 약간 승부를 거는 그런 느낌으로 200만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 지수상으로 봤을 때 오늘 코스닥 지수가 뭐 플러스 0.37% 별로 오르진 않았지만 하락 멈추고 바닥을 그 방향을 돌리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 어제도 이렇게 빠질 게 아니었다고 봅니다. 어제도 잘 버티고 있다가 일본 증시 급락하는 바람에 쭉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면 일본에 대한 어떤 일본 증시 하락에 대한 악재가 어느 정도 그 시장에 반영되고 나면 그 다음 본격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일단 그 제 나름대로 소신껏 현재 지금 1042만원인데요 정말 이 12월은 저한테 악몽입니다. 11월까지 잘 해왔다가 12월 달에 지금 순식간에 악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지금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일단 그 뭐 배당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적어도 12월 한 28일까지는 제 생각에는 한 1월 초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1월 초까지 잡아가지고 산타 랠리는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유 종목으로 홀딩하고 지금 이제 풀배팅으로 그 다 매수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전량 매수했기 때문에 이대로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증시가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이대로 홀딩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또 그 모처럼 가족 그 모임이 있어 가지고요 점심 먹으러 나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방송이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승할 것 같거든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상승하면 가지고 있는 종목 건드리지 않고 지금 뭐 대부분 다 제가 가진 종목이 빠질 만큼 빠져갖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서요. 특별히 뭐 팔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특별하게 뭐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고 내일은 점심때 나갔다가 저녁에 이제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대로 방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이제 그 뭐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거래량 붙는 종목들과는 좀 다르게 지금 제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그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